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오후 2시 반입니다. 드디어 볼턴 회고록이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판은 23일 이거 그때부터 서점에서 파는데 그 전에 언론기관이 이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미국 언론기관이 온통 볼턴 회고록 내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 모든 언론의 거의 대부분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59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17개월 동안 볼턴이 바삭 옆에서 지켜본 트럼프의 주로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그냥 소설처럼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소설처럼 뭐 조작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단점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트럼프는 애국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공적 마인드가 없다.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심지어 시진핑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할 정도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항상 앞세운다. 그리고 외교 정책이란 것은 디테일이 제일 중요한데 디테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변덕이 심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무식하다. 예컨대 핀란드가 러시아 땅이냐 아니냐, 땅이 없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심지어 영국 수상과 회담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이 핵무장 국가가 맞느냐고 묻기도 하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 이런 건데 우선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토막이 있습니다. 첫째, 아마 2018년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임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북한과 무슨 약속이 되면은 이거는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비준 대상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가지고 있던 노트에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볼턴에게 보여주더랍니다. 그 낙서는 뭐냐면 낙서가 He is full of shit. He is so full of shit. 그는 완전한 똥덩어리다. 이렇게 그는 완전한 똥덩어리다. 바로 옆에 있는 트럼프를 향해서 그는 완전한 똥덩어리다. 이렇게 써가지고 주더랍니다. 폼페오가 김정은을 대하는 트럼프에 완전히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 회담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폼페오가 같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더니 그걸 듣고는 트럼프가 하도 무식한 데 대해서 자기가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폼페오도 자기도 동의한다. 그리고 폼페오에 대해서 볼턴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오는 이 회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주선한 실무자죠. 실무 책임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Zero probability of success. 성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제로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테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가고,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회담이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어로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슬쩍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제재
대상 품목이라서 줄 수가 없었다. 그 선물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폼페오가 김정은 만나러 간다고 하기에 트럼프가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엘튼 존이란 가수가 부른 리틀 로켓맨 CD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요걸 전해주라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리틀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야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선물을 하나 주라고 했는데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런데도 그 전달했느냐고 꼬치꼬치 묻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이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 당할 텐데 그래도 볼턴, 폼페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작년 하노이 회담에서 그나마 수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문재인 관련 대목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완전히 그 책을 제가 입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미국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 볼턴이 거의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턴뿐만 아니라 그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폼페오라든지 거기 백악관이나 내각에 있는 전문가들은 도저히 트럼프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몇 번이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등 뒤에서 계속 트럼프를 씹고 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이번에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의 폭로니까 진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컨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쫓아내기 위해서 과이도라는 사람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지지하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과이도를 미국 정부는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해놓고는 이틀도 가지 않아가지고 트럼프가 과이도는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걸 어떻게 견제를 했느냐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푸틴이 완전히 트럼프를 갖고 논다는 이야기. 푸틴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만났습니다. 2018년에 헬싱키에서 만났는데 이 만나서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를 보면은 완전히 2016년 미국 대선에 공작을 했던 푸틴을 감싸주고 오히려 그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의 수사기관을 욕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전 CIA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가 반역죄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장면을 통해서 푸틴에 농락당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자세히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트럼프를 갖고 놀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카드인 인권 문제를 전혀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홍콩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더구나 저 신강 위구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탄압으로서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딴소리 항의조차 하지 않고 수용소를 계속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안문 사건 30주년 맞아가지고 성명서 내려는 것도 못 맞게 하고 그래서 인권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공인 의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뽑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경악을 하게 됩니다.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외교 정책, 거의 모든 외교 정책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되는 방향으로 이용해 먹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가지고는 미국 농산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농산물 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들어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도자로서의 트럼프에 대한 치명타로 느껴집니다.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뭐 5년, 10년이 흘러서 나왔으면 몰라도 이 사람이 그만둔 게 작년 9월이거든요. 9월인데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로서 살아있는, 현장에 살아있는 트럼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 북한과 관련되는 게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제가 입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문재인,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뽑았다는 게 이 민주주의의 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존 볼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